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저희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은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CEO를 이 자리에 모셔서 그의 경영 철학,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는지 그 기업의 성장의 원동력 등을 들어보고요. 또 우리 고민이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진로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크게 성장하는데 과연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덕목에 대한 전수와 또 지침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가전업체이죠. 한국 브랜드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윤부근 사장을 모시고요. 자, 그분께서는 과연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떤 꿈을 꾸셨는지 또 사회생활 초년병 시절부터 기업에서 어떤 활약을 갖고 하셨고 또 어떠한 꿈과 목표를 이뤄 나가셨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 주제는요,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 윤부근 사장께서 갖고 계신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빛깔인지 여러분과 저 모두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윤부근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100대 기업 19위 기록을 달성하며 약 195억 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세계 1위의 성장세를 지속하며 이를 굳히게 나선 삼성전자의 원동력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책임지며 스마트 TV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손꼽히는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이 있습니다.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1978년 11월 삼성전자에 입사. 1998년 세계 최초의 튜너 내장형 TV를 개발한 윤 사장은 2007년 부사장 재임 시절 제40회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하며 최고의 과학기술인으로 인정받았고 2009년 1월에는 사장으로 승진. 삼성전자 최초로 미국 비즈니스 위크가 꼽은 글로벌 혁신 리더 23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 전시회 CES 2011에서는 한국을 대표 기조 연설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매출 4천억, 브랜드 가치 탑5 달성을 목표로 진정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윤부근 사장을 만나봅니다. 아유, 우리 윤부근 사장님께서 빨리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요. 78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셨군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셨는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컬러 TV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일제 TV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친구들이 컬러 TV 방송 보겠다고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외국 방송에서는 만화를 컬러 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못 만드는 것일까? 그러면서 좀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 했던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이런 훌륭한 기업이 발전해서 커져서 세계 시장을 제패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뤄낸 그 원동력이 또 그 중심에 저희 윤부근 사장님이 계십니다. 자, 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윤부근 사장께서는 자타가 공연하는 세계 1위 자리에 우뚝 서 계십니다. 자, 지난해에는 LED TV를 출시해서요, 영상 디스플레이 시장에 삼성이라는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 초에는 3D TV를 출시해서 그 명성을 이어갔고요. 앞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첨단 화질, 또 애플리케이션 등 이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스마트 TV 시대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커다란 돌풍을 예고하고 또 이미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TV 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윤부근 사장. 과연 그가 추구하는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이 강단으로 모시고 그분의
머릿속에 나래를 펼치고 있는 그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멋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 다닐 때하고는 학교가 무지무지하게 소프트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학교라고 하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창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그런 캠퍼스로 바뀐 걸 보고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정문 딱 들었으면 우측으로 올라와서 이 사범대학 가는 쪽 계단이 엄청나게 높죠. 그 계단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내식당.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락 사서 학교 다니고 가끔은 저 사내식당 가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그 사이에 이 TV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 주변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 주변이 없고 가끔 또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사투리 알아들으신 분 옆에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세상인데요. 사실은 상상력이라는 게 결국은 기술의 발전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상력의 산출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력이 기술의 발전을 자극을 하고 또 기술의 발전이 또 상상력을 자극을 해서 이게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세상을 새로운 이 세계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만들어가는 세계가 우리한테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대가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가 있다. 지금 저 머릿속에 보시면은 이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저게 트랜지션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오는 트랜지션이라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날게 만들겠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게 또 현실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삼성전자에 곧 출시가 될 갤럭시 탭입니다. 7인치 탭인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 했죠. 저거 하나면은 저 안에 PC 이 컴퓨팅 파워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하나면은 뭐 사무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상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형이 옆에 지나가면은 내 핸드폰에서 내 이상형이 옆에 지나간다고 알려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그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소, 기름 넣는 주유소가 다 전기 충전소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벽, 지금 이 건물 벽은 정말 이건 아무 쓸모없는 칸막이만 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관련된 여러분들의 집이나 건물의 벽이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다 바뀔 겁니다.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즐기고 할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가 창문 역할도 하고 여러분의 컨텐츠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역할도 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삼성전자는 CEO를 포함해서 사장이 10명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제 비주얼 디스플레이 사업부라고 그래서 테레비, 모니터, AV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데입니다. 연간 매출이 거의 40조 가까이 됩니다. 40조면 우리나라 한 6대 기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40조를 여러분들 1년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매출이
100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에 100억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루 10시간 샵을 열어놓는다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1시간에 10억씩 매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정말 집안이 아주 잘난 집안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도 우측 동해상에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한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구가 한 35,00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0명 정도가 사는데 사실 울릉도 촌놈이거든요. 과연 울릉도 촌놈이 어떻게 이게 한양대학교까지 와서 여기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사장까지 받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서울경제학업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와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누구의 어떤 조력을 받지 않고 이 동료들하고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딱딱하고 그 대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은 많이 시킵니다, 사실은. 근데 젊을 때 일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상당히 또 행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네거티브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젊을 때 열심히 한번 자기의 어떤 상상력,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불을 사르는 자기 이 젊음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삼성매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차갑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기 고등학교 혹시 5년 다니신 분 있습니까? 고등학교 5년. 제가 고등학교 5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 울릉도에서 졸업을 하고 울릉수산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종합고등학교 바뀌었는데 울릉수산고등학교에 2학년까지 다니다가 도저히 거기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학교 가는 데가 여수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마 대학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수수전이라고 해서 수산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거기 가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제가 멀미도 많이 하고 해서 여수수전 가서 내가 무슨 항해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2학년 다니다가 제 친구들이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대구에 나와서 독서실에서 한 2달 정도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아마 독서실이 아마 누워서 자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상 쫙 놓고 베니아판으로 칸막이를 해놓고 나무 의자에 잘 때도 거기 앉아서 그냥 엎드려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하니까 앉아서 자니까 이 발이 부어서 운동화를 못 신었어요. 고무신 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라면이었고 한 2달 정도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다시 1학년 대구에서 들어가서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5년 다녔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5년 다녔다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는 앞으로도 만나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5년 다닌다고 해서 절대 무슨 삼성전자 어떤 기업체 사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지금부터 TV의 이제 성공 사례를 갖고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의 TV도 결국은 상상력의 산출물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상상력, 꿈, 비전 이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학생 시절에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학생 졸업하고 난 뒤에 회사 들어가서 과연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회사에 일을 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이 그 꿈을 어떻게 결정해 놓고 회사 생활하느냐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이 캐치업을 못할 정도로 갭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전이나 꿈, 이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TV가 이 상상력의 산출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텔레비가 방송되기 시작이 1940년도입니다. 40년도부터 1970년도까지는 미국에 있는 RCA 아시죠, 여러분들? RCA가 세계 시장을 30년 동안 먹었어, 30년 동안.
그 다음에 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소니가 텔레비 시장을 1등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96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창립이 됐는데 소니가 1968년도에 칼라 텔레비를 개발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소니는 칼라 TV를 생산을 해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했다는 거죠. 흑백 TV는 아마 1953년도에 일본에서는 개발이 됐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태어나기 전에 칼라 텔레비를 개발을 해서 생산해서 시장에 나온 일본의 소니가 2005년도까지 35년을 텔레비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저희들이 2006년부터 지금은 이제 5년째 다 돼가고 있는데 5년째 지금 저희들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텔레비 브랜드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예? 예? 많을 것 같아요. 텔레비 브랜드가 한 37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370개 브랜드가 이 브라운관은 빼고 플랫 판넬 시장이 한 1억 2천만 대, 1억 3천만 대 시장이 되거든요. 그 370개 브랜드, 그것도 조사된 것만 그렇습니다. 조사된 것만 370개 브랜드인데 그 많은 브랜드들이 1억 2천만 대, 3천만 대 시장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370개 브랜드 중에 중국하고 미국에서 100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1등을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브랜드가 많고 가장 생존이 어려운 데가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해야 진정한 1등으로 우리 TV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텔레비 사업이 1등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기술이 디지털로 바뀐 겁니다. 사실 아날로그는 부지런함, 그다음에 그동안 쌓여있던 노하우 이런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출발점이 다 똑같습니다. 일본이나 저희들이나. 그리고 저희들은 디지털에 대한 기술의 노하우를 엄청나게 갖고 있었고 아날로그는 정말 이 소니 텔레비를 갖다 줘도 그대로 100% 그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기술을 갖고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뭐 소니를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에 여러분들 텔레비 그러면은 까만색의 스퀘어 이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겠다. 왜 텔레비는 굳이 스퀘어에 블랙이라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사실은 뭐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텔레비를 좀 이쁘게 만들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텔레비를 이 스퀘어의 개념을 탈피를 한 게 2005년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 내부 프로젝트는 이제 롬인데, ROME, 로마라고, 이태리에 있는 도시 이름, 로마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가 텔레비를 밑에 V자로 해서 오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그 제품을 낼 때만 하더라도 기획했을 때, 야, 이게 과연 팔리겠느냐. 좀 이상하다, 모양이. 그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일 좌측에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저게 나오면서 32인치 시장에서 미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32인치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보로도라는 게 가면서 밑에 이제 라운드를 주고 라이팅 기능도 놓고 해서 2006년도에 저 보로도 시리즈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전 세계 1등, 수량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로도 플러스라는 게 나와서 그러니까 2006년, 2007년에 양으로 이제 1등을 한 거죠. 결국은 진정한 1등이라는 건 양뿐만이 아니고 질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라는 거는 적은 인치를 많이 팔면은 시장 마켓 시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인치는 사실은 매출이나 손익 측면에서 기여를 못 합니다. 숫자 측면에서 기여를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위에 큰 인치, 프리미엄급을 많이 팔아야 결국은 매출이 올라야 진정한 1등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8년에 TOC, 저거는 사실은 저 기술은 자동차에서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저
이 TOC 도입할 때 저희들 이 손익이 한 6천억, 1년에 연간 6천억 나는데 저 투자가 1,2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한 것만. 여러분들 손익의 20%를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저게 자동차에서 온 기술이기 때문에 저게 과연 테레비에 사출이 될지 안 될지도 증명이 안 된 겁니다. 그거를 수익의 20%를 투자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거는 엄청난 모험을 건 거죠. 왜? 2006년, 2007년에 저희들이 양으로 1등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질로 반드시 1등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모멘텀을 뺏길 수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1,200억을 제가 투자를 한 겁니다. 저 당시만 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게 사업이 안 되면은 지금 내 하나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TV 사업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 사출기를 독일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 사출 기술도 없고 금형도 없고 사출기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사출기도 들여오고 금형도 독일 가서 파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업체들을 가리켜서 금형을 파고 해서 저 당시에 이제 저거 보시면은 저게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칼라를 넣으려면 칼라를 넣고 바깥에다 투명을 붙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테레비들이 보면은. 근데 삼성전자 테레비는 칼라를 넣고 바깥에 투명을 붙인 게 아니고 이게 한 몸뚱아리입니다. 완전히 이 화학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어떤 데는 크리스탈 냄새도 나고 또 하나는 어떤 광학적인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 당시에 이제 이 퀄리티로 가기 위해서 완전히 몸을 던진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바이가 미국 유통이 제일 큰 데입니다. 여기서 우리 LED 테레비를 인정을 해줬고 미국의 베스트바이에 가시면은 전체 테레비 숫자가 100대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40대가 삼성 테레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하우스 쉐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 테레비 마켓 쉐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잘 팔리니까 많이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바이에 가면은 이런 월을 이게 한 800개 매장에 연간 1년 빌리려고 그러면 한 5천만 불 이상 줘야 됩니다. 한 600억을 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공짜로 내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공짜로 줬겠습니까? 잘 팔리니까. 또 자기들 이익이 남으니까. 이걸 공짜로 주고 LED 테레비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그만큼 작년은 LED 테레비 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다음에 뭔가는 또 새로운 걸 내놔야 1등을 유지를 했다. 이게 3D입니다. 3D의 이제 스마트 TV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3D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극장. 사실은 3D가 여러분 잘 아시죠? 1950년대 초에 이 3D 컨텐츠가 한 60개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가 극장에 상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지러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금년에 아바타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만 상영되던 3D를 이제는 가정까지 갖다 놔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이제 3D를 내놨는데 작년 IFA 때, 그러니까 2009년도 9월 달에 IFA 쇼 때 너도 나도 3D 한다고 다 내놨는데 삼성전자만 안 내놨거든요. 우리는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CES 때 이 3D 테레비를 갑자기 내놨더니 일본 업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IFA 때 9월 달에 안 보여주던 게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냐. 그만큼 지금 보면은요, 어느 업체에서 뭘 개발하는지 이 정보 전략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없는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딴 데는 지금 1등만 쳐다보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D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그냥 즐기던 텔레비에서 이제는 경험하는, 내가 그 화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처럼 경험하게 만드는 3D TV. 그 다음에 또
스마트 TV, 내가 앱을 통해서 또는 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 또는 다른 가정에서부터 이 컨텐츠를 서로 쉐어를 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TV로 또 발전을 시켜가는 겁니다. 이제 텔레비가 이제 칼라에서, 흑백에서 칼라로 왔고, 칼라에서 플랫 파넬로 바뀌었고, 플랫 파넬에서 이제 3D로 왔습니다. 3D 스마트 TV로. 이제 아마 당분간은 스마트 TV가 상당히 오래 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경영 철학이 딱 네 가지입니다. 차별화, 스피드, 원가 경쟁력, 그다음 오너십. 이게 저는 뭐 항상 어디 가든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네 가지를 가슴에 항상 새기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여러 사람한테 시켜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시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다 다르다. 회사 생활, 학교는 좀 다르겠지만 회사에 들어오면은 누가 스피드 있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품의 차별화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사원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요.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차별화다.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차별화가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놨는데 금방 따라오는 건 차별화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아까 말씀드렸지. 프레임을 깨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내가 성장해오면서 갖고 있던 프레임을 반드시 깨뜨려 놔야 됩니다. 저 깨기 싫으시면은, 거기다가 드릴로 뚫어서 구멍이라도 뚫어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 프레임을 고정시켜 놓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절대 상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친구들끼리 입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전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임스 캐메론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임스 캐메론이 아까 14년 걸렸어요. 카메라 개발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기존의 카메라를 갖고 3D를 찍으려고 해봤더니 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 다 집어치우고 다시 5년 동안 3D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새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나머지 4년 동안 아바타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캐메론이 해저 여행을 좋아하고 얼마 전에는 전기도 없는 무인도에 가족들하고 가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바타 찍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목걸이나 이런 거 갖고 나오죠. 그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실물로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캐메론 그 집에 자기 사무실에 가보면은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이 실로 다 일일이 짜서 만든 겁니다. 그만큼 그런 열정과 어떤 이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바타가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별화와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프레임, 상자를 깨고 나와야 된다. 머리를 학고짝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은 절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뭐 아주 십몇 등에서부터 1등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뭐냐? 저는 확실히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 2등 눈에는요, 절대 1등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1등을 뛰어넘으라고 해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1등이 못 만들면은 2등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LED 텔레비 만들었을 때 29.9mm 만들라. 그건 아무도 지금 만든 적이 없는 건데, 우리는 만들어 실현한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데는 못 했냐? 1등이 안 나오면은, 과거의 아날로그 시절에는 소니가 개발을 안 하면은 우리도 못 낸 겁니다. 소니가 어떤 기능이 나오면은 그거 보고 또 그거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벤치마킹 좋아하시는데요. 1등은 벤치마킹을 같은 업종에서 하면 안 됩니다. 1등은 반드시 다른 업종 벤치마킹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절대 같은 종의 BM을 하면 안 돼. 벤치마킹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1등인데 같은 업종의 벤치마킹을 하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학 쪽에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세상을 넓게,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인문학 쪽 계통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의학. 영어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일본어, 중국어 정도 한 2, 3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걸 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등 눈에는 1등밖에 안 보입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예를 들어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갤럭시를 만들자. 그럼 아이폰 그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거 쳐다보면요. 거기 딱 틀에 갇혀가지고 그 이상의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 2등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다. 1등의 눈에는 다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따라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1등을 할 수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겁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이 운명을 받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요, 이 2차 대전 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딱 한 줄 딱 읽고 내려왔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렇게 해서 영국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꾸해서 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Don't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 딱 한마디 하고 딱 내려온 겁니다. 그거를 옥스퍼드 대학생들한테 던져주고,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내려온 게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엄청난 이 사회적으로 열정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준 거죠. 무슨 일이든 보시면은 전문가가 되려면은 10,000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분야에. 텔레비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반복의 결과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도 중요하고 그만큼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0,000시간이 내 투자를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푹 빠져서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 분야에 한번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정을 바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꿈과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사람하고 안 드는 사람하고 5년 뒤, 1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확대 해석하면 꿈이 필요하다, 꿈이. 정말 학생을 해서 꿈이 필요할 거고 직장 들어갔을 때 직장에서도 꿈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소박한 거라도 여러분 자신이 꿈이 없으면 생활에 의미가 없고 방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의 꿈과 꼭 내가 회사에 가서 꿈이 같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꿈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생활은 회사 들어가시면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면 또 목표를 또 올려놓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자기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될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잡아놓으면 내 자신이 임파워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슬슬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임파워먼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이게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목표를 잡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조직 가보면은
아마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표 주면은 절대 높게 안 잡습니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 보통 보면 자기가 보통 한 130 정도의 목표를 잡고 뛰는 게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목표를 잡아놔야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아이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세상은요, 환경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환경은 사람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퍼셉션의 문제라는 거죠.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 또는 여러분들 앞에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그 인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퍼셉션이 포지티브하게 가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 퍼셉션이 네거티브하게 가면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캔도 이야기 하지만은 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환경은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데 왜 성공하고 못 하느냐? 바로 퍼셉션의 차이다. 그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그래서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퍼셉션을 갖고 회사생활, 학교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게 내 앞에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제일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내 앞에 와서 안 된다 소리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는 답을 갖고 옵니다. 그 안 된다는 걸 봐주면요, 그건 안 되는 집안 가면은 안 된다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된다고 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머피의 법칙.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다는 이야기가, 그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 퍼셉션을 네거티브하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포지티브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된다. 다음에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그 시간은 내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 수업료 내고 학교 다니시잖아요. 그 시간은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CEO까지 올라와서 경험을 놓고 봤더니 정말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그 시간은 내 겁니다. 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하고 내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인터랙티브하게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건데, 가서 그냥 멍하니 그냥 쉬는 시간 몇 분 남았나 이거나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강의 들어가실 때 내가 그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교수님이 복습해야 하라, 예습해야 하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시간인데 누가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시간인데 그 시간을 교수님하고 내가 인터랙티브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소통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오너십이 중요하고, 그 다음 회사 들어가면은 자기가 맡은 과제는 이건 내 거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아까 1200억, 6천억 이익 내는데 1200억을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간단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별 생각이 다 되죠. 그럼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또는 반드시 우리가 퀄리티로 1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의사결정이라는 건 상당히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회사에 있으면은 결제할 때 보통 내 자리에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결제하지 전부 돌아다니면서 의사결정은 다 끝납니다. 우리 임원들한테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다 끝나고 그냥 올라오면은 봤다는 사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스피드를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들은 전 세계의 시장 대응을 24시간 이내에 다 합니다. 가격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다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이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너십이라는 게 바탕이 되고, 발상의 전환, 열정, 차별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오너십의 바탕이 안 되면은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보이는 만큼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생활 정말 좀 의미 깊게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시면은 정말 좋은 인재가 돼서 국가,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보근 사장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제 자신 많이 돌아보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최첨단 기술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이상형의 여성이 옆에 오면은 이게 핸드폰이 알려주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에 귀가 번쩍 뜨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최고의 기술로 그 이상형 여성의 전화번호도 함께 뜰 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되는데요. 예. 자, 그럼 우리 학생분들 윤보근 사장님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번쩍 손 들고 질문 받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경영학부 공치학번 김문진이라고 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스피드한 의사결정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스피드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해야 그런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피드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의사결정을 그 주제에 대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금융 투자를 아까 해야 된다. 그럼 그게 왜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냐?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내가 지금 이 양으로 1등을 하는데 이제 퀄리티로 1등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아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걸 성공을 반드시 시켜야 되죠. 어느 정도 자동차 기술을 텔레비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거지 전혀 아닌 거를 갖다가 투자한다 그러면 무모하겠죠.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과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피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너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돈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돈을 지불하고 뭐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남의 돈 주고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생각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렇듯이 오너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오너십을 바탕으로 그 주변에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목적하고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의사결정 스피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 안경 쓰신 분. 예, 그 사장님은 저 같은 대학생일 때 어떤 상상과 꿈을 가지셨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까 울릉도 촌놈이나 촌에서 태어나서 사장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부사장까지는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이 회사의 CEO, 사장 자리는 신이 주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왜? 실력만 있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신이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성장해 오면서 그 생각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적어도 취직해서 부사장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사장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임원을 달면서부터였습니다. 임원 달면서 내가 사장까지는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내 일이다. 지금 TV 사업도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오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최재성 사장이 이제 CEO인데 사장 중에 제일 이제 이 탑인데 제 위에 바로 보스입니다. 사장이 여러 명 있는데 사장한테 보고하러 제일 안 가는 사람이 아마 질 겁니다. 우리 CEO께서 나를 싫어할지도 모르죠.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렵고 CEO의 조언이 필요할 때 올라가는 거지. 큰 얼굴 자주 보인다고 뭐 잘 보여서 뭐 할 겁니까? 내 사업 제대로 하고 정말 내가 어렵고 CEO의 조언이 필요할 때 가는 거지. 사장 중에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잘 붙어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윤부분 사장님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대답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를 보면요, 이 벽걸이에 벽에 TV 걸려 있는 거 보고 그냥 만화니까 그러려냐고 웃어 넘겼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러기에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윤부분 사장님과 그 이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러분께 강연을 통해서 들려드린 그러한 노력을 거쳐서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겠죠. 자, 앞으로도 저희들이 미처 꿈꾸지 못했던 그런 세상들을 꼭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 스마트 TV가 나오면은 텔레비가 스마트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분야를 이끌고 계시는 윤부근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CEO분을 모시고 여러분께 값진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